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불안한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친구가 딜런 르클레어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지금 나이가 18세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매거진의 주요 이제 언론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뭐 헤드를 맡고 있고요. 뭐 본인이 뭐 만든 창업한 회사도 있습니다. 트위터 팔로워만 32만 명이 넘죠.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볼틱 허니베저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차트를 들고 나왔는데요. 자, 비트코인의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자,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이때가 비트코인의 바닥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게 이제 마이너스 75%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올 초만 해도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이게 바닥인지 여부는 우리가 그건 모르겠죠. 한 번 더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올 초 같은 경우는 정말 나쁘진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의 뭐 realized price인데요. 이거 뭐 쉽게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생산 비용, 생산 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금 노란색 위에 있다 채굴자들이 수익권이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이 지금 노란색보다 밑에 가격이 위치하면요. 채굴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노란색 선 아래에 머무는 기간은요, 사실 매우 드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얼마 전에도 사실 한 번 있었죠. 이런 기회는 매우 드문 매수 기회가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생산 비용보다 그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높습니다. 채굴자들이 수익권에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나중에 이 반대가 된다? 언젠가 혹시나죠. 혹시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생산 단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때는 풀 매수를 한 번쯤 우리가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진한 파란색은 장기 보유자들의 이익을 나타내고요. 이제 연한색 파란색은 장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장기 보유자라고 손실을 안 입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들도 손실을 봅니다. 똑같이 손실을 보지만 상승장까지 찐파랑과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지금 일치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장기 보유자들이 상승장까지 꾹 참고 들고 갔다가 위가 되면서 조금씩 덜어내면서 차익 실현을 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글로벌 M2가 글로벌 화폐량이 되겠죠. 글로벌 유동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게 지금 차트로도 확인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빨간색 이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었을 때는 글로벌 그 유동성이 지금 마이너스로 갔을 때입니다. 자, 2020년만 이게 예외입니다. 이때 오히려 그 돈을 무지막지하게 찍었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고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 초만 해도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를 갔었죠. 자, 이럴 때가 사실은 좀 그 매수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자, 코인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그토록 바라고 있는 거겠죠. 자, 좋은 소식은 뭐 올 들어서 이 글로벌 그 유동성, 화폐량이 조금씩 다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올해 상반기 가격이 조금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아닙니다. 미국의 구매 담당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지수를 뭐 나타냈습니다. 이걸 뭐 PMI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초록색 50이 넘어가면 PMI가 지금 여기 50 넘어가면 초록색 구간에서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응답을 한 거고요. 50 이하, 이 빨간색은 경제 지금 매우 안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선행 지표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를 아직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조금 눌려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경제의 어떤 주기와도 연관이 있다는 어떤 그런 것을 좀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의 빚을 다 합쳐놓은 겁니다. 자, 이게 뭐 52년도부터 빚이 점차적으로 이 경사가 점점점 기울어지고 있죠. 하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게 일어납니다.
계속 빚은 늘어만 나겠죠. 빚이 늘어난다는 건 뭘까요? 누군가 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돈을 찍는다는 게 결국 전통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죠. 뭐 달러가 이제 무너질 것이다. 뭐 법정 화폐가 많이 지금 어렵다. 왜요?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뭐다? 꼭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금이나 은이나 이제 비트코인, 단단한 자산, 조금 그 막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자산에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를 점점 더 늘려가고자 하는 게 되겠죠. 자, 이것은 그 미국의 지금 빨간색은요, 미국의 주식의 시가총액입니다.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이 46.6 트릴리언, 파란색은요, 미국의 국가부채입니다. 31 트릴리언이고요. 검정색은 금의 시가총액입니다. 제일 밑에 지금 밋밋해 보이는 게 이게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자, 비트코인이 금의 시가총액을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이 이제 같아진다고 하면 현재 가격에서 최소 28배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28배, 어마어마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수익률, 이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지금 비트코인의 바닥을 찍었을 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바닥이었을 때 2012년 정도 됐는데요. 자, 사이버펑크의 머니, 괴짜들의 머니, 뭐 컴퓨터 공학자들의 매직 인터넷 머니로 불렸습니다. 비판을 많이 받았죠. 자, 2014년, 15년은 어떻습니까? 실크로드라고 하는 뭐 이제 불법 사이트에서 장기를 밀매하고요. 마약, 무기 거래하는데 비트코인 썼습니다. 자, 이때 정말 어두운 다크 머니였죠. 2017년 드디어 비트코인 투기의 원년입니다. 이때 전 세계에 ICO 광풍이 불었죠. 이때부터 코인이 사기다, 다단계다라는 말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 꽤 많습니다. 자, 2021년도 신규 자산으로 이제 드디어 조금씩 인정을 받았다. 이제 뭐 선물, 뭐 ETF도 이때 다 승인이 됐었죠. 자, 하지만 최근에 가격이 이제 또 떨어지다 보니 불신자들이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략 그래서 4년 주기로 이런 이제 바닥론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는 플러스 수익을 가져가기 위함이죠. 근데 투자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오는 자산의 규모와 비트코인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더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우리가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는데 마이너스 수익 자산이 늘어날수록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다더라. 다시 말하면 전통 금융에서는 그 마이너스 수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 그게 뭐다? 비트코인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전 세계 연준, 유럽 중앙은행, 그 일본 중앙은행, 중국의 중앙은행의 이제 자산을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죠. 이게 이만큼 돈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글로벌 빚, 이 화폐 발행은 결국 비트코인과요. 이게 좀 출렁임의 정도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자, 이것도 재밌는 내용인데요. 자, 주식 시장에서 ETF를 담보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기술주를 모아놓은 ETF를 살 수도 있죠. 근데 그 ETF를 담보로 또 돈을 빌려서 또 다른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계가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 이 현물 ETF 자체가 글로벌 담보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리포트를 BNY 멜론이라는 은행에서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자, 담보는 뭐 하는데 이렇게 쓰냐? 대출을 일으켜서 주식이나 파생 상품, 쉽게 말하면 B2 하는데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또 주식과 ETF 모두 지금 전 세계에서 담보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얘기고요. 이거 이제 골드만삭스의 리포트입니다. 담보물로 주식이다, 채권이다,
ETF, 뮤추얼 펀드 다 받아준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 투자, B2가 가능하다. 지금 이런 상품을 골드만삭스가 이 전문 투자자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최소 1인당 7만 5천 달러, 1억에서 300억 이상까지도 대출을 해드립니다. 아까 담보 맡겨야 되죠. B2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환 수수료도 없고요. 마감 기한도 없습니다. 돈 있는 대로 아무 때나 조금씩 갚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내용 좀 요약을 한 겁니다. 자, 비트코인 ETF가 뭐다? 이 글로벌 담보로 받아준다. 왜요? 이걸로 또다시 골드만삭스는 수수료 장사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비트코인 현물 ETF 반대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있습니다. 왜요? 자, 월가에서 특히 JP 모건 같은 데서 금과 은의 시장 조작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얼마든지 조작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제도권 들어가는 자체가 싫다.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요, 이건 또 이제 그 비트코인 선물 가격과 이제 현물 가격 그 차이를 바로 스프레드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FTX 사태가 벌어졌을 때 비트코인 선물 가격이 순간적으로 마이너스 4.3%까지 빠졌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근데 선물은 시장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효과가 일시적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으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 자, 그래도 살 사람들은 쓴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딜런 리클레어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뭐 비트코인을 최대한 더 사 모으고 있다고 하고요. 전통 금융 대형 기관들은 비트코인 투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차트도 재밌습니다. 미 국민들이 보유한 연준의 빚입니다. 연준이 찍었는데 그 빚을 누가 갖고 있다? 미국 국민들이 갖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쭉 늘어나다가 뭐 이게 이제 프로젝션은 이제 앞으로 예상치죠. 이 빚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영원히 국가의 빚은 늘어나고 달러는 가치죠. 가치가 떨어지고 말 것이다. 뭐 이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GDP 대비 가장 많은 빚을 갖고 있는 국가는 단연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국채 금리에 그렇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거죠. 자, IMF에서 돈을 가장 많이 빌린 나라 순서입니다. 뭐 아르헨티나, 이집트, 우크라이나, 뭐 중국, 파키스탄, 러시아, 뭐 쭉쭉 있죠. 주로 중남미나 이제 아시아 쪽에 개발도상국이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자, 세계 52개국이요. 지금 GDP 대비 130% 이상이 빚을 지고 있다. 그 중에 51개국이 사실상 이제 공식적인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상 디폴트 상황이다라고 하네요. 그래도 미국은 상전이죠. 왜요? 기축 통화를 무제한 찍어서 빚잔치를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빚이나 이런 화폐가 점점 늘어날수록 국가 또 기업 고액 자산가들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 ETF라고 하는 게 결국 트로이 목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글로벌 담보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침투해서 그걸 이렇게 다 퍼뜨리는 거겠죠.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IMF의 통화 바스켓까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대기업들의 일부 이제 대차 대조표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ETF 승인이 되면 뭐 진짜 연금 펀드다, 국부 펀드다, 돈 있는 사람들의 기관들의 제가 볼 때 몇 프로 이상씩은 필수적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게 결국에는 부를 저장하는 창고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미국에서는 사실 주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부동산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면 비트코인이 어떤 국가에서 어떤 기업에서 또는 어떤 고액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